네, 제가 정년퇴임 전에 우수 강의 교원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번 학기 수업을 했지만은 꼭 그것을 되고자 이렇게 노력한 적은 없고 그게 소원을 그냥 위시를 가지고 그냥 그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락을 받고 좀 얼떨떨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뤄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교수의 최대국인 학생들이 저희 수업을 참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강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소통의 창을 더 넓게 열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마음의 소통이랄까요? 수업도 역시 주고 받는 이와 이 서로 마음이 감정적으로 기분 좋게 통할 때 그 내용의 전달의 효과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학생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교수는 또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지난 학기에 보면 저는 항상 10분 전에 강의장에 미리 이제 도착해서 컴퓨터도 켜고 레이저 빔도 켜고 이런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컴퓨터가 좀 이렇게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돌발 사태가 나서 좀 수업이 좀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10분 전에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정시에 출석을 부르고 수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교과서 이외에 사항들을 이제 교환에 포함시켜서 학생들의 관련된 이해 폭을 좀 높이고자 이렇게 노력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학기에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저와 학생들의 거리감을 좀 좁히려고 이 클래스 메신저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공부 이외의 인문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가 시작될 때 그런 메시지를 딱 첫날 이렇게 보내면서 그 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은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온라인 수업 진도가 좀 뒤처진 학생들에게는 그 격려 메시지도 또 보내고 또 전화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을 수업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기간 초기에 학습을 완료할 수 있는 선제적 학습이라는 그런 방식을, 학습법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의식에 이제 그런 것이 심어지고 이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선제 학습을 권유 메시지를 많이 보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학습 기간이 1주가 주어지면은 그 학습 개시하는 첫날 내지 한 그 초기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학습을 완료하고 나면은 과제를 할 수 있는 지식의 숙성된 기간을 가진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과제를 좀 더 알차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선제 학습을 많이 강조한 것 같고요. 또 지난 학기는 학생 수업, 모든 수업이 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도 저도 많이 기뻤나 봅니다. 그래서 과제물에는 빠짐없이 코멘트를 해줬고요. 또 그렇게 한다고 또 많은 노력도 또 투입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소속된 학과가 IT 학과다 보니까 교과목들이 프로그램 이런 실습들이 많이 요구되어요. 그래서 실습이 시작되면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컴퓨터 언어는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예.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반복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듯이 이 피아니스트가 한 곡을 완벽하게 치려면 한 100번, 200번 아니면 1000번을 또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듯이 반복적인 그런 학습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콩쿠르에 입상한 연주자들의 이 한 곡은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서 연주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아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그분께 여쭤보니까 제가 한 곡을 듣고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1000번을 이상을 연습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려면 직접 타봐야죠, 그죠? 그래서 자전거 타는 법을
근데 매뉴얼만 보고 100번 공부한다고 자전거가 타지는 건 아니죠. 그처럼 공학 기술은 배우는 것이니 스킬을 이제 연마하려면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요. 또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할 시간을 좀 넉넉히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다가가서 뭐가 어려운지도 이렇게 확인해보고 잘못된 걸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공부 좀 게으른 학생들을 또 격려하기도 하고, 어깨를 치면서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독려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이 기억에 나올 수 있는데, 지난 학기 좀 특별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모라는 2학년 학생이었는데, 1학년 때 글로벌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2학년에 전공에 왔어요. 전공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 프로그래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중간고사에서 열심히 했는데 의외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좀 끝까지 참여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학기 중간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별도로 불러가지고 원포인트 레슨으로 강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대1로. 네. 그 학생이 참 기억에 남는군요. 네.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3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교과서를 꼭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샀으니 최소한 한 번은 이게 정확하게 정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3번째는 우리 공학은 스킬은 연마하는 거거든요. 연마,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눈으로, 머리로 이 온몸을 사용해서 몸으로 이게 부지런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업에 대한 철학을 젊을 때는 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옛날에 뭐 교직 과정을 한 것도 아니고 공학 박사학위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이 강의를 하다 보니 대학 때 세미나 하던 그런 것들이 아마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 학생들, 관객인 학생들을 보지 않고 이게 소통이 없었다 그럴까요? 내가 지식 전달만 이게 일방적으로 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진도 위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이제서 이제 좀 이렇게 수업을 제대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있어서 수업이란 소통, 커뮤니케이션과 또 그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열심히 잘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질문도 가지게 되겠고, 거기에 대한 답도 스스로 얻어내서 좋은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업은 소통 플러스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97년에 동서대학에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쭉 강의를 시작했지만은 지난 학기 강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그만큼 좋은, 재미나고 보람찬 강의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좀 뭔가가 강의를 하고 싶고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과 좀 일단은 이제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몸으로 느껴졌던 것 같았어요. 느껴졌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또 피드백도 좀 잘해주고 학생들 관리도 좀 과정을 관리도 하고 피드백 잘해주고 또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반복해서 내용도 좀 이렇게 잘 익숙해가지고 들어가고 또 보충할 수 있는 내용도 좀 이렇게 붙여서 하고 이러다 보니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좋은 수업이라고 한다면은 소통 중심의 강의, 그 다음에 철저한 강의 준비, 그 다음에 성실한 강의 관리, 이 3가지가 포함된 수업이 좋은 수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